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능곡 백석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은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지난 8월 무려 10일 동안 국외 출장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쿄에서는 일본 비즈니스 파트너사 확보를 위해, 파리에서는 고양시 직장 운동 경기부 출전 선수 격려를 위해, 미넨과 런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를 위해 출국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이런 다양한 출장 목록으로 지난 2년여 동안 무려 119일을 해외에서 보내셨습니다. 부서가 제출한 시장 해외 출장 목록에 따르면 시장님이 해외에 17차례 나가셨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 관련된 국외 출장 보고서는 21편입니다. 즉 21건의 개별 출장을 시장님 편의에 맞춰 입맛대로 합치고 쪼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최근에 간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출장 또한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모두 3개입니다. 3건의 개별 출장 참여 인원을 합치면 총 20명이 넘는데 계획서에 광역 지자체 수준의 21명의 출장단을 꾸려서 간 걸 쓰기는 민망하셨나 봅니다. 20인 이상 12일간의 대규모 출장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월 시장님은 모더나 창업자의 면담을 하기 위해 자비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시장님 자비로 가셔서 그런지 보좌관 한 명 없이 가볍고 짧게 다녀오셨습니다. 공무를 위한 출장을 내돈내산 하실 땐 예산 절감을 위해 혈혈단신으로 3박 5일 다녀오시는 모습이 최근 출장과는 사뭇 대비됩니다. 시장님이 다니신 17건, 아니 21건의 출장 내용에는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이나 양해각서와 같은 합의 내용도 간간히 있지만 단순 견학과 벤치마킹, 국내 기관과의 만남도 출장에 과하게 자주 포함되어 해외 출장으로 시장님이 정확히 어떤 바를 이루고자 하는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에게 공무 국외 출장이란 무엇인가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공무 국외 출장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이 수행한 21건의 해외 출장은 시장님의 공무 국외 출장 의미와 목적에 부합하니 결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2년만 해도 시장님은 국제기구에서 공식 초청받아 기조연설을 하거나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 5개국 8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단순 행사 참관과 기관 방문을 위해 5개국 8개 도시, 하반기에는 주로 우수 사례를 발표하거나 행사에서 발제하기 위해 7개국 7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9월 초 현재 주로 경제자유구역 내 글로벌 기업 유치를 하겠다는 명목하에 벌써 13개국 24개 도시를 방문하셨습니다. 누적으로 총 30개국 47개 도시를 21건의 해외 출장으로 방문하신 시장님의 기록은 도내 타 자치단체장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많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수원시는 자매도시 우호 협력 강화 등을 위해 10건, 용인시는 자매 결연 등을 위해 5건, 화성시는 교류도시 방문 등을 위해 7건의 해외 출장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고양시의 공무 국외 출장 횟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 지자체장과 비교했을 때 시장님이 해외 출장을 월등히 많이 가야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해외 출장이 얼마나 절박하고 필요했으면 타 지자체에 비해 3배 이상 가신 겁니까? 공식 발제나 부스 참여가 아니고 단순 참관하기 위해 간 MWC 2023에서 삼성전자 부사장, 바르셀로나 총영사, 경북도지사 등 한국인 관계자만 대거 만나셨습니다. 이런 출장이 과연 필요한가 싶지만 시장님은 6박 8일의 일정을 단행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연속해서 2번 가시기도 했는데 가실 때마다 세계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무역관,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한독 상공회의소 등 한인 관계자 위주로 뵙고 오는 애국심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순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가는 출장도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출장 보고서에는 정밀의료 발전 전략을 파악하고 현지 연구실 현황과 생태계 조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억 원을 들여 순수하게 시찰만 하고 업무 협약 체결도 아닌 업무 협약 협의, 투자 의향서 체결이 아닌 투자 의향 확인만을 수행하고 귀국하셨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앵커 기업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업무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가신 출장이 2건이나 됩니다. 2달도 안 되어 간 출장인데 그 목적이 동일합니다. 정말 필요한 출장이라면 이렇게 답습식으로 계획을 작성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중 첫 번째 출장은 미국의 애틀란타와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는데 역시나 그 흔한 업무 협약 체결도 없었으며 출장지에서 만난 델타항공엔 그저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도 AMD,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IT 기업을 방문했지만 단순히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한 곳으로 확인됩니다. 고양시 공무국외 출장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국외 출장 허가 업무 담당국장은 출장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고양시 공무국외 출장 업무 안내에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침의 공무국외 출장 주요 기준에 기재된 출장의 필요성엔 사안의 시급성과 구체성이 명확하고 시장 활용 가능성이 높은 출장만 추진, 공무국외 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출장 자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 의향서 작성조차 준비되지 않은 기업과의 만남을 위해 해외 출장이 고양시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한국인 관계자를 만나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 유럽까지 가는 것이 고양시의 시급한 과제인지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해외 출장들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서 갈 만큼 사안의 시급성과 구체성이 명확한 출장이었습니까? 출장의 필요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포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과 지침에 따르면 출국 7일 전엔 내부망에 출장 계획서를 등록해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공무국외 출장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망을 확인해 본 결과 시장님이 가신 해외 출장 21건 중 9건은 허가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출장이 제한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국외 시찰, 선진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 국외 업무 연찬이 목적인 출장일 시 출국 예정의 50일 전에 사전 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국외 업무 연찬이란 국제행사, 국제회의, MOU 체결 등이 주 목적이 아닌 기관 방문 및 면담이 주 목적인 출장을 뜻합니다. 시장님은 국제행사 또는 MOU 체결이 없는 단순 기관 방문 및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출장을 4회 갔지만 4건의 출장 중 3건이 50일 전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규정엔 고양시 소속 공무원에 모두 적용한다고 명시되었으며 시장님 또한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시급한 출장이었으면 절차도 안 지키고 절차 미준수에 따른 제한도 받지 않은 겁니까? 그리고 최근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추후 계획된 시장님의 공무국외 출장을 없다고 8월 19일에 회신 받았습니다. 지침에 따른다면 꼭 필요하고 타당한 출장만 심사 과정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즉흥 출장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3일 후인 22일에 시장님의 해외 출장 계획이 갑자기 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26일부터 31일까지의 일본, 베트남 출장, 목적은 역시나 기업 방문 및 투자 유치였습니다. 자, 이후에 계획된 공무국외 출장 있으신가요?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은 출장 4일 전에 시스템에 올리고 그냥 떠나시는 분이니까요.
이렇게 즉흥 여행을 하실 거면 연초에 부서별 공무국의 출장 수요조사는 대체 왜 받는 겁니까? 국외 출장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이 수요조사가 그대로 반영된 경우가 있습니까? 반대로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공무국의 출장은 대부분 부서 수요가 확인되지 않지만 이런 수요조사도 시장님에게 명목상 절차에 불과하겠죠. 시장님의 공무국외 출장 허가 신청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공무국외 출장 수요 조사가 출장으로 실행되었는지와 고양시장의 공무국외 출장은 부서 수요가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앞으로 공무국외 출장 절차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지침의 방문국과 방문 기간의 타당성 기준에 따르면 관광지 방문 등의 외유성 출장은 일절 금지되며 벤치마킹 출장은 관련 사업 및 추진 현황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시장님의 국외 출장 계획서나 보고서 어디에도 벤치마킹 출장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과 추진 현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타 지자체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도 고양시의 결과 보고서는 심히 개략적입니다. 수원시의 결과 보고서 사례를 살펴보면 현장 시찰한 기간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시사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질의응답과 수원시의 적용 방향, 시찰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자, 델타항공의 방문 의의는 고양시 UAM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지만 실제 간담회 내용엔 고양시 투자 유치에 대한 의견 타진이 주를 이룹니다. 그마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델타항공의 UAM 우수 사례는 무엇이고 고양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4박 7일 동안 8명의 인원이 출장에 참여했음에도 마지막 시사점은 2줄에 그쳤습니다. 실무자가 대거 참여했음에도 고양시의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 정성적, 정량적 내용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벤치마킹 출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사례가 발굴되고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시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은 공무국외 출장에서 한국과 관련된 기관이나 한인과의 만남이 꽤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해외 출장이지만 먼 유럽, 미국에서 한인을 만나는 게 목적한 바를 이루는 합리적인 해외 출장 방식인지 의문입니다. 고양시의 성공적인 경제 자유구역 추진을 위해 버지니아 한인회 신년 할애식에 참석하고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를 방문하는 게 정말 미국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 자유구역 추진 방안입니까? 마찬가지로 경제 자유구역 관련 경제협력 논의를 위해 나라마다 한국 대사 또는 영사를 만나고 국제 행사에 참석해 한국의 타 지자체장을 만나 국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게 정말 최선의 해외 출장입니까? 이클레 세계총회에서 서울시, 성남시 등 타 지자체의 기간 미팅을 하며 서울시와는 고양 서울 간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에 대해 상파울루 총영사관과 성남시와는 한국 브라질 간 협업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안건 모두 한국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며 보고서에는 해당 미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현황을 파악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 출장 중 국외 기간 외에 국내 기관이나 한인을 만나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만남이 국외 기관을 만났을 때 얻을 수 있던 기회 비용보다 더 큰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에는 기업 유치활동과 양해각서 체결을 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보스턴, LA, 샌프란시스코 무려 4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보시면 출장의 주 목적 중엔 바이오 정밀 클러스터 벤치마킹하여 고양시의 한국판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 만난 순수 해외 기관 또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우수 사례를 탐방하기 위해선 실제 이를 운영하는 단체인 CIC를 직접 방문하고 담당자를 면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그 대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 지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보스턴 바이오 허브인 CIC에 있는 수많은 해외 바이오 기업들 대신 인제니아 테라퓨틱스와의 면담을 추진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주로 국내 투자를 받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 고양시와의 면담 후에는 현재 서울 바이오 글로벌 센터에 입주한 것 알고 계십니까? 고양시는 방문 기간 선정에 있어 계속해서 부적절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해외 출장 목적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선택되고 있으며 기업 유치, 선진 사례 시찰 등의 일반적인 기준은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 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도 업무 협약이 아닌 협약을 위한 협의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시의 장이 방문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가 이리도 미흡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담당자가 해외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전 교류를 하고 시장님은 업무 협약 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해외 출장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자제하면 좋겠지만 해외 출장을 고집했다면 이에 따른 성과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장에 공무국외 출장 성과 관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해외 출장 성과를 관리하는지, 해외 출장의 업무 협약 논의가 실제 업무 협약 체결로 이어졌는지, 체결된 업무 협약, 투자 의향서 등 실질적인 투자나 기업 유치로 이어졌는지, 기업 경영 상태 및 한국 지부 확장 의사 확인 내용, 한국인 관련 기관 선택 사유, 결과적 실질적으로 얼마의 성과가 나왔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의 출장자의 적합성 항목엔 출장자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시혜적 출장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신 파리 출장의 계획은 올림픽 경기 관람, 프랑스 내 한국기관 도시계획 분야 시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장자 9명 중 5명은 교육문화국 소속 공무원이었으며 도시계획 분야 실무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대다수의 출장에서는 같은 부서 실무자가 중복으로 참석하거나 불필요한 인원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장님이 자부담한 로버트 랭거 교수 미팅을 위해 출장은 예외적으로 정말 최소한의 인원만 포함했습니다. 시장님 개인 자산과 고양시 예산은 당연히 다르지만 건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한쪽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출장 인원은 최소화되어야 하는데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진이 2~3명씩 중복되어 동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규정의 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엔 최소의 기간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하며 비효율적 일정 구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행정의 총책임자임에도 회기 중 간 출장이 6건이나 됩니다. 출장 목적은 주로 벤치마킹, 투자 유치, 업무 협약으로 일정이 고정된 국제 행사를 제외하고는 시급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또한 시장이 참석하는 출장이 분명함에도 명목적으로 출장 기간과 출장자 수를 줄이기 위해 2~3개로 쪼개어 계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장 쪼개기는 룩셈부르크 중국 출장을 시작으로 브라질, 미국 출장과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총 3번이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각 출장마다 15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음에도 쪼개기로 각 계획서에 8에서 10명으로 축소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된 목적이 업무 협약 체결이거나 국제 행사 참석임에도 불구하고 앞뒤로 벤치마킹 및 투자 유치 등 실효성이 낮은 사유를 덧붙여 출장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이집트에서 열린 COP27 행사에 4일간 참석한 후 업무 관련성이 낮은 문화 시찰과 벤치마킹을 위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로 넘어가 추가로 5일간 해외에 체류하였습니다. 회기 기간 중 해외 출장 일정을 잡은 이유, 출장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분리하여 진행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즉흥적인 출장 계획, 미흡한 결과 보고서, 지켜지지 않는 절차, 의심스러운 성과, 그 어느 하나도 고양시를 위한 것은 없습니다. 주요 언론사는 물론 공무원 임명 게시판에서도 시장님의 과도히 잦은 해외 출장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면 함께 일하는 공무원과 고양 시민을 위해 보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